기말고사 전후부터 고등학생들은 학생부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과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1년 또는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활동 중에서 학생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담당 선생님께 의견을 제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신, 그 다음에 진로, 관심 분야뿐 아니라 자신이 지원 가능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평가 요소도 참고해서 사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 활동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할지, 전체 학생부 비중을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사실 생각하면서 좀 기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때 특히 처음 하는 친구들을 막막하니까 인터넷에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선배들의 학생부를 이제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실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배들 학생부를 참고할 때 참고만 해야지 절대 베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본인에게 독이에요. 인터넷이나 설명회 같은 특히 이제 다수에게 공개된 학생부의 경우에는 활동 자체를 이렇게 초기부터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비슷할수록 학생만의 독창적인 스토리가 등장하지 않아서 이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사실 자기 활동에서 소재를 뽑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자기 관심사, 자기 개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학생부 마감하기 전에 이제 쓸 내용이 없다고 자신의 활동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또는 하지도 않은 활동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컨설팅 하면서 가끔 이제 점검 차원에서 오는 친구들 보면 이제 그 앞에 이제 혼자서 하든 다른 곳에서 컨설팅을 받았든 이렇게 해온 거 보면 실제 본인이 안 했는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읽은 책을 읽었다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근거 없는 칭찬, 이제 자기 실력이 아닌 걸 이제 포장한 이런 경우들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제 경험 많으신 입학 사정관들이 많으실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걸러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마 이제 여러 학생부를 많이 보고 평가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부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이런 학생부들, 근거 없는 칭찬 위주로 작성된 학생부들, 그 다음에 과장되고 포장된 학생부들, 그리고 조금 연결되지 않고 좀 뜬금없는 스토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그런 학생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선배들이 합격한 이유가 이게 내신 덕으로 붙은 건지 비교과절에서 붙은 건지 좀 고려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학별 전형마다 평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어도 심지어 이제 같은 대학의 같은 학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몇 가지로 구분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형에 따라서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비중들이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또는 진로 역량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또 내신을 볼 때도 내신 안에서 보는 기준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어떤 평가를 전형에서 어떤 평가 요소를 더 이제 비중 있게 보는지 또는 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합격한 평균 내신 등급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교과는 그런데 내신을 좀 잘 해서 보통 합격 라인보다 내신이 좋아서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금 내신은 합격 라인에서 좀 낮은 편인데 이게 비교과를 좀 잘해서 붙는 선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분석을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대입 전형과 평가 요소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히 이제 학생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제대로 입시 돌아가는 거를 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좀 쉽습니다.
심지어 이게 합격한 그 학생 본인도 자기가 왜 붙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뭐 제가 모든 걸 다 뭐 다 본 건 아니겠지만 그 설명회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학생부들 요즘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공개되고 하는데 이런 공개된 학생부들 중에서 그냥 그 세특만 봤을 때 비교과를 정말 잘했다고 느낀 적은 솔직히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설명회나 인터넷에 일부, 이제 솔직히 또, 제가 또 판단하기가, 섣불리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게 또 일부만 보통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부 세특만 공개된 학생부는 사실 전체 학생부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 요소가 다른 그 내신과의 어떤 조화, 다른 학생부 비교과의 어떤 조화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이런 것도 원래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려면 통으로 봐야 돼요, 전체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공개된 그 설명회나 인터넷에서는 이걸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판단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 그 평가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를 볼 거면 그 합격한 선배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를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뭐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닌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따져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부 또는 그런 최상위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했다고 해서 또 막연히 비교과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사실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좀 너무 많다는 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은 학생부는 평균 내신뿐 아니라 어느 정도 희망 전공 관련 내신이 특히 잘 나와야 되고요. 비교과는 고1부터 고3 1학기까지 학생만의 독창적이고 또 왜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갔는지,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갔는지, 친구가 어떻게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는지 납득되는 그 성장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따라한다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베낀다고 다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학교마다 프로그램 다 다르고 학생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핵심 주제들을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좀 따라 뺏기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고 또 설사 베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식상한 학생부가 되죠. 제가 가장 좀 안타깝게 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게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의대 열풍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의대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의대를 본인이 진심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 생각을 갖게 된 출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출발점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탐구 주제로 연결되고 또 그 노력이 다음 탐구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남들이 막연히 의대 가면 좋다라고 해서 막연히 그쪽으로 탐구를 인위적으로 찾는 친구들은 좀 주제가 뻔하거나 선배들 주제를 이제 자기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좋은 비교과를 만들려면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 이제 컨설팅 할 때 막연한 상태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부 전략 정하기 전에 미리 탐구를 좀 여유 있게 좀 일찍 온 친구들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좀 시켜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겨울방학 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경영학과 가고 싶다. 그럼 경영학과 관련된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이제 자료조사하는 법, 주제 뽑는 거, 뭐 글 구성 이런 걸 제가 일단 가르쳐주고 시켜봐요. 그러면 진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글을 원래 잘 못 쓰는 친구라 하더라도 독해력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재밌어 해요. 그래서 자료조사 엄청 해오고요. 그리고 엄청 해와야지 자기만의 생각이 또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만의 생각이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글을 좀 예를 들어서 좀 못 쓴다 하더라도 글 구성에 대해서만 좀 조언을 해주면 곧잘 스스로 잘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 이런 거 없어요. 그 친구들은 좀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도 막 재밌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원래 잘 못 썼던 친구들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독해력과 글빨이 좀 늘기도 해요. 근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아무리 원래 이제 뭐 독해력과 글에 대한 감각도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자료조사 단계부터 귀찮아하고요. 뭐, 왜 안 했냐? 이러면, 왜 제출 안 했어? 이러면 공부할 게 많아서 이제 이런 거 할 시간이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좀 핑계를 대요. 이 결국 첫 단계부터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좋다니까 막연하게 쫓아가려고 했던 건 아닌지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 과정 자체가 진로 탐색의 기능을 합니다.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말 이제 나한테 잘 맞는지. 그러니까 대학이 본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본인도 대학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대학 생활도 즐겁게 할 거고 그게 취업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내 진로와 잘 맞는지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세요. 만약에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다른 걸 찾아보면 되죠. 자료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봐야 본인이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가만히 앉아서 정답만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탁탁탁 떨어지길 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이 12월인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자신의 학생부, 이제 뭐 지금 현재 예비 고2, 예비 고3들은 자기 학생부 방향을 꼭 점검하시고요. 예비 고1들은 이제 시작하기 전이니까 겨울방학 때 좀 탐구활동과 관련해서 방학 때 미리 좀 자료조사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막연히 생각했던 그 분야가 잘 맞는지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만의 진정성 있는 호기심과 노력이 있어야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비교과를 같이 병행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본인이 정말 간절하고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 병행하는 내신과 비교과를 병행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그 2, 3년간 이렇게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시켜보니까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교과 전형 내신만 보거나 내신이나 수능만 보는 이제 학업 성적만 보는 그런 전형이 아니라 학생의 호기심과 관심 분야를 보여주고 그걸 스토리화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진정성 있는 마음, 호기심, 그리고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담겨야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